이번 실적 발표와 FOMC 회의 기간 동안 나스닥이 강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새로운 박스권으로 이동하여 이동평균선을 정배열시킨다면 이번 상승이 단순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각.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4일간의 설 연휴가 순식간에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수요일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강하게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화요일에 별다른 이슈나 지표 발표가 없었고 존슨앤존슨, 3M, GM, 로키드 마틴 등 기업들이 개장 전 혹은 장중에 실적 발표를 먼저 했고 실적 상태에 따라 기업들이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지수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장 마감 후 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 존슨앤존슨, GM, 3M, 로키드 마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장 마감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는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전체 매출은 2% 늘어나는 데에 그쳐 2016년 이후 성장 최저치를 보였으나 이런 전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고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긴 했으나 주당 순이익 EPS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3을 살짝 상회하는 2.32로 발표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하며 나스닥 선물시장의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클라우드 분야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인해 1분기 가이던스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전하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다운시키며 선물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올해 6월까지 의회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해주면 채무 불이행, 디포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2개의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시키며 현금을 확보하는 데 이어 화요일 또 다른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부채 한도를 상향시키는 것을 원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난민 지원, 학자금 탕감, 의료 지원 확대 등 불필요한 복지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며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정부 때도 미국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디폴트 위기가 커졌고 신용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부채 한도가 상향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했듯 이렇게 유동성 관련 문제로 인해 주가가 무조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현재 진행 중인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다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고 시장에 돈을 풀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아 월가에서도 부채 한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보도하기보다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호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이슈 외에도 2월에 있을 FOMC 전에 연준 위원들이 발언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옵션 시장의 거래자들은 연준의 2월 금리 인상이 긴축 주기의 마지막 인상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채권 트레이더들이 2월에 금리를 25bp 인상한 후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 최종 기준금리를 4.75%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주식시장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듯하고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을 때까지 주식시장에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듯 합니다. 채권시장을 살펴보면 지난주부터 강하게 반등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조정을 보이며 다시 3.4%대로 내려왔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4%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저점을 깨고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이 당분간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여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2년물 국채금리도 변동성을 줄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최근 이틀 동안 급하게 올라 조정이 더 나올 법 했는데 화요일 미국 증시는 올라온 자리를 잘 지켜주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 FOMC 전까지 테슬라, 애플,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ASML 등 반도체 기업, 비자, 마스터카드, 맥도날드 등 주요 가치주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 고용지표, 금요일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등 중요한 경기지표 발표가 있으며 다음 주에 이어지는 FOMC 회의까지 상당한 변동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매수 심리가 좋아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고 외곽 세력들도 시장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적이나 경기 지표가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당분간 시장은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S&P 500은 이미 강한 저항성인 4,000포인트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안전하게 안착했고 나스닥은 11,500포인트와 200일 이동평균선의 강한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FOMC 회의 기간 동안 나스닥이 강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새로운 박스권으로 이동하여 이동평균선을 정배열시킨다면 이번 상승이 단순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말하듯 주가의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지금같이 강하게 오를 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현금 확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